지난 9월 국내 축산업계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염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은 편이라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비롯해 AI 구제역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 우리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들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좀 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요즘, 축산업계에도 친환경이란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축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친환경 축산이란 무엇인지, 또 친환경 축산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어떤 기술과 노력이 필요할지, 우리 축산업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고를 때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을 고집하는 분들 많으시죠? 웰빙이 뜨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먹거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육류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연평균 59.3kg, 1970년에 비해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축산물이 주식인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국내 축산업의 발전 동향이라고 할까요? 동향을 보면 그 국민의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식품 소비에 대한 그런 패턴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주로 그 우리 식품이 식량작물, 곡물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그런 욕구가 높아진 거죠. 육류를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이란 환경 친화적으로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깨끗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가축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 유기축산을 시작으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특히 유기축산물 인증 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축산 환경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단계에서 그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요소들, 예를 들자면 항생제랄지 또는 호르몬제랄지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축산을 유기축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기축산 인증을 받기 위해 농가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가축들을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 또는 방목해서 키워야 합니다. 가축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사료에 합성 화학물이나 항생제, 항균제 같은 인위적 합성 물질을 섞지 않고 100% 유기 사료를 먹이는 것.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악취를 막기 위해
분뇨와 액비는 완전히 썩혀서 익힌 상태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유기축산 인증은 일단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고 가축이 그 성격에 맞게 방사 및 방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할 경우 각 축종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전환 기간 이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의 경우 각 축종마다 적용되는 기준도 각기 다른데요. 먼저 양계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인증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유기축산 방식으로 닭을 키울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다름 아닌 사육 면적인데요. 이제까지 대부분의 양계 농장들은 케이지 안에 닭을 가둬놓고 키우는 방식을 고수해왔죠. 특히 케이지의 공간이 A4 용지 한 장짜리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닭이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랐는데요. 유기축산 양계 농가들은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최대 15마리가 넘지 않도록 적정 사육 면적을 유지함으로써 닭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닭들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사육 공간 안에 횃대를 설치하고 깔집을 덮어주는 것 역시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죠. 날씨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거나 악취를 없애기 위한 환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기축산을 하니까 일단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일단 뭐 주민들이나 이런 데서 일단 역한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어느 분들이 오셔도 여기가 양계장인지를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 일단 환경이 좋은 거고. 닭들이 언제든 1급수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개사마다 급수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0% 유기농 곡물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건데요. 항생제나 합성 화합물질을 첨가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만 수 이상 대량으로 닭을 사육하는 농가들의 경우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기축산의 인증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정부로부터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물 맑고 공기 깨끗한 충북 단양입니다. 이곳엔 약 1만 3천 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친환경 유기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 사업에 참여해온 이 농장은 지난 15년간 닭 사육에 있어서 최적화된 환경을 가꿔왔는데요. 그 결과 2년 전 살충제 계란 파동 때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닭을 키워낸다는 자부심 하나로 유기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주 최순철 씨. 매일 오전 6시면 어김없이 닭들의 보금자리를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닭들이 밤새 낳아놓은 알들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00평이 넘는 개사에 닭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
닭들이 여기저기 낳아놓는 알을 줍는 데만도 품이 꽤 많이 든다고 하죠. 유기축산의 기준은 뭐 이제 농림부 기준으로는 그 평방메타당 8마리에서 9마리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이제 훨씬 적게 넣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방메타당 5마리 정도. 왜냐하면 이제 밀집 사육을 하게 되면 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바닥이 수분이 많아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해진 양보다가 한 3분의 2 정도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 양계농가의 경우 평방미터당 최대 9수까지만 키울 수 있는데요. 이 농장에선 2배 가까이 더 넓은 사육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모래 목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닭은 본래 습성상 모래에 몸을 부벼 진드기 같은 해충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닭들이 수시로 1급수의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급수 시설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닭들에게 100% 유기농 사료를 먹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번 값비싼 유기농 사료를 사 먹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하죠. 농장주가 별도의 처지를 마련해서 닭들에게 먹일 풀을 직접 농사짓는 건데요. 문제는 옥수수와 같은 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닭들에게 먹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처음에 애초에 농사 짓던 땅이다 보니까 농약 성분과 살충제 제초제 성분이 있어서 10여 년 동안 약을 안 치고 이제 저희 양계장에서 나오는 거름으로 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옥수수와 수산그라스 등 이제 풀을 재배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롤로 싸놨다가 1년 동안 급여를 시키는 땅입니다. 닭들에게 100% 유기농 곡물로 만든 사료만 먹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손수 무공해, 무농약 초지를 갖고 온 최순철 씨. 녹양이나 제초제를 일체 뿌리지 않고 오직 양계장에서 나오는 거름만 뿌려서 비옥한 땅을 일궈온 건데요. 이처럼 깨끗한 토양에서 키운 작물로 사료를 만들어 가축에게 먹이고 그 가축들의 배설물로 다시 땅에 거름을 주는 순환 농법이 유기축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로 사료를 만들 때도 남다른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봄, 가을에 재배한 옥수수를 일정량씩 배분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2, 3일에 한 번씩 사료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가장 먼저 옥수수를 기계에 넣고 일정 시간 발효를 시킨 후 숯 혹은 당밀처럼 닭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료를 함께 섞어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천연 영양제를 닭사료에 함께 섞여 먹이는 건데요. 닭들에겐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유기농 곡물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라서 더욱 건강한 닭들. 운동량 또한 많은 편이라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닭이 나와서 이 풀을 뜯어먹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나서 언제든지 지가 먹고 싶을 때 나서 풀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유기축산 인증 기준에 따르면 가금류의 경우 개방된 곳에서 사육하는 것은 기본이고 날씨 여건에 따라 언제든 노천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닭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면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하죠. 그것은 곧 AI와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일단 닭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활발하게 뛰어다니면 놀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공간 조성해서 닭이 지렁이도 캐먹고 땅에 있는 이제 무기물 씨를 먹으면서 굉장히 좀 건강해지죠. 면역성도 강해지고. 가축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다는 믿음이 유기축산, 더 나아가 친환경 축산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축산업이 발달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동물, 환경, 사람의 건강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원 헬스를 가축 사육의 철학으로 강조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농장형 사육과 각종 항생제 투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수한 사육 환경에서 가축들의 누리와 감정까지 중시하는 동물 복지형 사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의 이빨과 꼬리 자르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우리가 윤리적인 그 존재, 우리도 동물인데 윤리적인 존재로서 그네들이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보장해주는 그런 윤리적인 그 동물 사육 방식을 취하는 것이 동물복지축산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의 유기축산 인증제도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배고픔, 갈증, 불편함, 통증과 부상,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다는 동물들의 5가지 권리를 제도로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형 동물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농장들이 차츰 늘고 있는데요. 경남 거창, 덕유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돼지 농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돼지를 사육해 동물복지 축산 농장으로 인증받은 곳인데요. 이곳 돼지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을까요? 동물복지 양돈 농장으로 인증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돼지를 스톨에 가둬서 키우지 않는 겁니다. 가축이 본능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돼지의 경우 임신 돈으로 쓸만한 후보 돈을 기준으로 최소한 두당 2.3제곱미터의 면적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가축화되어 있는 동물 중에서 돼지가 IQ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동물 행동학에서 유일하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축입니다. 가축 입장에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충분히 사회적인 관계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육 밀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이 제공되면 넓은 공간에서는 분변을 가리고 잠자는 자리와 분변 자리를 구분하고 또 그 동료들 간에 양보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현재 4,5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에 단 2,500마리만 키우고 있다는데요. 돼지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주기만 해도 알아서 분변을 가리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돼지가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함에 따라 스트레스가 줄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축사 바닥에 깔짚을 덮어주는 겁니다. 돼지는 선천적으로 굴토성, 즉 땅을 파서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흙 대신 보리짚을 푹신하게 깔아 돼지들이 마음껏 파헤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미생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동물복지가 한 10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그 동물복지 인정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근데 최고 단계가 깔집을 깔아주는 것. 돼지 고유의 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할 때에 최고 단계를 주어집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보다는 깔집을 깔아줄 때 스스로 그 본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배변하는 분뇨에서도 악취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 농장에서는 또 돼지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자동 급여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신 모돈의 경우 일반 돼지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돼지의 임신 주수에 따라 사료의 양을 조절해서 급이하는 건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임신된마다 귀에 센서를 부착해 급이 시설에 30cm 이상 가까이 다가가면 그 돼지의 임신 주수에 맞게 사료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임신 모돈뿐 아니라 돼지의 연령에 따라 맞춤형 급이를 하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갓 태어난 돼지가 71년이 될 때까지는 맞춤형 이유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돼지들에게 물에 갠 사료를 10분마다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71년부터 131년까지는 육성돈 사료, 그 이후엔 비육돈 사료를 줌으로써 돼지의 연령대에 맞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자돈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무제한 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돼지가 무식하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급이기에 먹이에 대한 접근성만 보장된다면 필요한 만큼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무제한 급이가 아니고 자유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돼지들에게 자율 급이를 하는 데에는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돼지의 기본 정보는 물론 시간대별로 공급된 사료의 양까지 모두 데이터로 기록한 것을 ICT 기술을 통해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계속 동물복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생산성으로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의 완성도는 끝나지 않을 정도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정말 돼지가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동물복지의 완성도인 것 같습니다. 가축 사육의 핵심은 동물의 행복이며 이것이 곧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철학이 바로 동물복지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는 단순히 가축을 학대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 보다 건강한 사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축산물 중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우와 유구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곳에서 소들에게 먹이는 기본 사료 역시 100% 유기농인데요. 축
식종이 무엇이든 유기축산의 사료는 모든 재배 과정에서 유기농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유기축산은 유기 사료를 먹이는 게 핵심인데 유기 사료를 생산하려면 말 그대로 이제 유기농을 해야 되거든요. 유기농으로 이제 사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비료를 쓰지 말아야 되고 토양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재배되는 작물도 종자도 유기 종자를 써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기 그 축산을 위해서는 유기 사료 재배를 하기 위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료 생산에 그 유기농업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깐깐한 재배 조건을 갖춰 공급되는 사료. 이곳 한우 농장에서도 먹이를 직접 유기농 재배하고 있는데요. 15,000여 평의 부지에서 어떠한 화학 비료도 첨가하지 않고 오직 순환 농법으로만 조사료를 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는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소화관 특유의 소화 생리작용이 일어나 되새김질을 여러 번 하는데요. 그렇게 조사료를 먹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소의 영양분 흡수를 돕기 위해선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어야 하는데요. 섬유질이 많은 진류나 건초류 등을 급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유기 조사료 재배에 공을 들여야 하죠. 축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켜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여기선 넓은 축사를 여유롭게 거니는 소들의 모습이 눈에 띄죠. 이렇게 소들을 가두어 키우지 않는 것,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유기축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유기축산을 하려면은 그 적당한 일조량과 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결과적으로 동물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자연순환 농법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재배한 농작물, 사료, 그것을 공급함으로써 소의 영양이라든 결과적으로 먹는 사람 입장에서 건강에 유익하다고 봐야 되겠죠. 유기축산에서 제시하는 한우의 사육 밀도 면적은 마리당 7.1 제곱미터. 소 한 마리당 약 2평 남짓의 땅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곳 해남 한우 농장에선 54마리의 소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넓은 축사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특히 일광욕을 즐기는 소의 습성을 고려해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사를 설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환기와 온습도는 필수라고 하죠. 소를 사육할 땐 축사 바닥의 깔집과 소가 배설한 분뇨가 한데 뒤섞이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온습도 환경과 공기 중의 환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먼지나 암모니아 가스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곧 농장의 악취로 이어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선 창이 없는 개방형으로 축사를 지었는데요. 때에 따라선 일조량을 늘리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 자동 개폐형 지붕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첨단 시설들의 도움으로 농가의 위생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기축산의 가치는 가축들의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소가 축사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밟히고 건조된 우분을 퇴비 처리 시설을 이용해 완전히 발효시키면 다시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축산이 갖는 자연 순환 농업 구조. 이를 지켜야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이 화학물질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그게 과도하게 이제 수질에 되면은 그 수질의 부영양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토양에도 이제 그런 화학물질들이 비록 비료지만은 그게 너무 많이 집적이 되면은 이제 토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환경보전 측면에서 이제 친환경 축산이고요. 가축분뇨는 우리나라의 3대 수질오염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가축분뇨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일 평균 17만 톤, 연간 6천만 톤이 넘는 분뇨가 발생하는데요. 물론 많은 양의 분뇨가 퇴비화를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농업 폐수로 흘러가거나 미숙하게 발효된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최근엔 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죠. 가축분뇨를 이제 토양에 환원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축순환 농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가축분뇨를 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데 그 양분으로 쓸 수 있도록, 화학 비료를 절감하고 대체할 수 있는 양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축산업의 큰 과제고, 현재 당면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 선택한 것이 경축 순환 농업입니다. 건강한 유기 초지에서 생산된 사료를 가축에게 먹이고, 또 가축이 배설한 분뇨를 다시 초지로 환원하는 것. 농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순환 시스템을 운영하며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농장의 악취는 줄이고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진정한 자연 순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그 중심에서 바로 유기축산이 친환경 축산업의 가치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젖소 농가. 이곳에선 약 2,400여 평 규모의 축사에서 150마리의 젖소를 유기축산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널찍한 축사안. 유기축산에서 제시한 차규우의 축사 면적은 마리당 17.3제곱미터로 약 5평이 조금 넘는데요. 이 농장에선 젖소들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 그보다 더 넓은 환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축사의 우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에서는 유기톱밥과 섞인 우분을 매일 정기적으로 교반시키는데요. 교반은 이들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과정으로 이때 산소를 공급하고 수분을 조절해 퇴비 처리 시 발효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소의 분뇨에는 악취를 발생하는 유해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농가에서는 교반과 함께 반드시 우분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유기축산에서는 깔집으로 이용하는 톱밥도 유기톱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는 정기적인 깔집과 우분에 로타리를 쳐주고요. 그다음에 안개 분무기를 통해서
BM 활성수와 EM 분말을 물에 타서 우상에 이렇게 뿌려주면 우분이 건조되는 시간도 빠르고 악취 저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미스트를 분사하듯 고온 입자의 미생물이 천장에서 흩뿌려집니다. 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제재를 살포하는 건데요. 미생물 안에는 광합성균, 고초균, 바실러스균 등 유용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용 미생물들이 분뇨 내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유해 미생물을 잡아먹으며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죠. 축사 내에 미생물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뜨려 오븐에 직접 닿도록 하는데요. 발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축 농장에서의 가장 큰 민원인 악취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사에서 수거된 우분들은 퇴비 처리 시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반시켜주는데요. 일반 우분에는 유해 성분, 특히 질소의 함유량이 많습니다. 제대로 퇴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지에 환원했을 때 풀의 생산을 저하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위험 요소가 돼버리죠. 때문에 퇴비화할 때는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한 채 잘게 부숴주고 뒤집어줘야 하는데요. 질소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돼 퇴비로 쓰일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분뇨는 비료 성분인 인산, 칼리 등 주요 영양소로 전환되는데요. 다시 초지로 환원될 준비가 된 겁니다. 유기 자원으로서 토지로 돌아간 분뇨는 다시 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초지에 풀을 먹고 자라는 젖소는 우리에게 보다 건강한 우유를 선사하게 되겠죠. 저희는 자체적으로 유기조사료의 초지가 12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유기축산에 있는 개체들이 배설한 분뇨들을 부숙을 해서 유기초지에 환원을 하고요. 그 생산된 건초를 다시 가축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특별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젖소들이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초지에서 생산된 유기조사료를 먹으며 전환기를 거치는 후보군들인데요. 일반 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축종을 유기축산농장으로 입식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착유 젖소의 경우 90일 이상 어떤 합성화합물이 첨가되지 않는 유기사료만을 급여해야 하죠. 유기축산은 기본적으로 자연 생태 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기축산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 부담을 낮추고 또 항생제라든가 기타 GMO 변형 물질이나 그다음에 잔류 농약 검출이 되지 않은 그 사료들을 가축에게 먹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유기축산 인증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정부에선 별도로 깨끗한 축산 농장을 지정해 가축 분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이름 그대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가축 분뇨를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말하는데요. 유기축산 인증 제도보다 규제가 덜한 편이지만 이 또한 친환경 축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축산 농가가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축산환경관리원이나 농협 생산자 단체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장 전문가 풀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사후 관리나 그리고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설을 현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이 깨끗한 축산 농장이 이제 가점이 돼서 아주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친환경 축산을 향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환경 보존과 함께 동물의 복지를 실천하고 사람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쌓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기반을 딛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농가에선 또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젖소 농가를 찾았습니다. 2천여 평의 넓은 우사 면적부터 외부 풍향을 인식해 바람을 조절하는 환기팬, 그리고 신선한 음수 제공까지. 언뜻 보기엔 지금까지 보아온 유기축산 농장과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곳은 ICT가 접목된 낙농 스마트팜입니다. 우사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목장주. 그는 지금 젖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요. 각 개체별 체온과 운동량, 산도 등 정확한 소의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한 기능. 바로 바이오 센서 덕분입니다. 윗 속에 있는 생체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또 그다음에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디테일한 초기의 어떤 그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기의 질병을 감지해낼 수 있고 또 조기 조치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목장에선 젖소의 건강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요. 센서는 발정 시기와 출산 시기 등 소의 사육과 번식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정확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죠. 이곳 목장은 모든 시스템이 무인 자동화된 스마트 축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유의 생산성 향상만이 아닌 가축이 지닌 본성을 고려하고 심리적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착유의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놀랍게도 젖소 스스로 착유기를 찾아 들어갑니다. 강제적 착유가 아닌 소가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착유하는 시스템이죠. 로봇이 젖소의 귀에 부착된 칩을 인식하면 레이저를 통해 소의 요도를 자동으로 찾아 세척과 소독을 거친 후 젖을 짭니다. 동시에 유성분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착유관에 탑재된 각 센서를 통해 우유의 지방, 단백질, 당분, 그리고 체세포의 수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개체별 맞춤 대처가 가능해 영양 상태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우유의 생산량과 품질까지 함께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축 한 마리 한 마리에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그 가축이 어디가 불편한지 아니면 어떤 질병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킹 또 기계학습 등의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론 가축을 관리하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제어해서 건강하게 가축을 이렇게 사육하도록 하는 것이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ICT 기술. 유기축산 젖소 농장은 스마트한 기술과 만나 지속 가능한 목장으로서
그리고 축산업을 포함한 낙농업의 전반적인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농장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기존의 축산업에서 가지고 있던 가축의 질병 확산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게 되겠죠. 건강한 가축에서 건강한 우유가 생산되는 건데 이렇게 질병을 아주 조기에 모니터링함으로 해서 질병이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유기농을 하는 목적처럼 건강한 가축에서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하며 보다 안정적인 축산업을 다져나가는 만큼 농가의 고민과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그 결실은 더욱 값질 텐데요. 유기낙농이나 유기축산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좀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정책적으로 양성하고 그분들이 과학적인 연구라든가 그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한국형 표준 사양 관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유기농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지속 가능한 농업, 그다음에 지구를 훼손하지 않고 후세에 물려주는 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동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소비 운동으로서 인식을 하시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축산물을 만드는 게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해야 될 일이고 책임이고 또 소비자한테 가장 좋은 축산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게 제 소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환경을 살리고 동물의 윤리를 지키며 사람에게 건강함을 선사하는 친환경 축산. 그 안에서 서로의 가치를 주고받으며 더불어 성장하는 유기축산은 이제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축산업의 미래, 이제 그 가능성을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